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신의 한 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철순 매니저가 함께할 시간인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특별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오늘은 이화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수요일, 금요일 이틀 대결을 펼치게 됐어요. 네. AI랑 정말 박빙의 대결을 진행하고 있는데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난주에 굉장히 박빙이었기 때문에 그 종목들 현재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럼 바로 중간 점검 진행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담았던 종목 바로 화면 통해서 중간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박빙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화진 전문가 12.88%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AI 전문가도 12.92% 보여주면서 소수점 자리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수익률 현황을 보고 계신데 네. 일단 이 현황에 대해서는 마음에 드십니까? 사실 저는 오늘 충분히 여유 있게 따라잡을 줄 알았는데 네. 제가 하나솔루션을 조금 너무 방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하나솔루션 지난주에도 제가 뭐 얘기는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태양광 쪽에 그렇게 조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었기 때문에 네. 저는 당연히 한미반도체는 물론 오늘 굉장히 급등했던 측면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금요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제가 이길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한미반도체로 오늘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면서 빠르게 따라온 모습인데 내일도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네. 이 부분도 함께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분명히 지금 아마 내일 실적 발표에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HBM 포와 관련 얘기들을 양산 시점을 아마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미반도체야 워낙 지난주에 여러 SK하이닉스와 여러 이슈들이 좀 있었던 상황이고 아마 어느 정도 충분히 그런 갈등에 대한 이슈들은 조금 이제 완화되는 모습 좀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하나세미텍은 HBM3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는 물량이고 SK하이닉스 쪽은 이제 한미반도체는 이제 HBM4 쪽으로 들어가는 스펙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대량 양산 쪽으로는 이쪽에 가게 될 것이고 물론 추후에 마이크론이 내년 상반기 때부터 HBM4 쪽으로 대량 양산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회사 간의 점유율, 이제 전체적으로 한 90% 비중이 다 한미 반도체인 상황에서 과연 이 시장 규모가 더 커지냐에 따라서 TC본도 장비의 수요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물론 어제 단순하게 뭐 자녀들에 관련된 뭐 증여 이슈도 포함이긴 하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한미 반도체와 관련된 주가에 대한 워낙 이제 저가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구간이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실적과 함께 증여 소식까지 나오면서 바닥권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의 대결은 금요일 최종 결과가 발표되니까 끝까지 또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번외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오늘 소개된 종목으로는 단 이틀의 대결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AI 전문가 그리고 이화진 전문가 어떤 섹터에 주목할까요? 먼저 한 번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화진 전문가는 제약바이오에 집중을 하고요. AI 전문가 태양광을 소개해주는 모습입니다. 2주 연속 태양광과 함께 대결을 좀 펼치게 됐는데요. 네. 오늘도 또 태양광 패널 3,500% 관세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흐름이 좋긴 했어요. 다만 오후장 추세가 좀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 잘 뽑았다라고 보세요. 저 AI는 태양광으로 전력을 구하는지 태양광만 계속 가지고 오네요. 네. 물론 이제 저는 물론 지난주에도 얘기를 해왔다시피 물론 이제 태양광 뭐 반덤핑 관세 이슈가 최근에 나왔었고 물론 지난주에도 태양광 관련된 품목 관세 물론 이제 물론 전체적으로는 뭐 호재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끝판 자체가 계속 꾸준히 이게 지속되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이런 전력에 대한 수요가 이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거는 전반적으로 저는 원전 쪽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애초에 풍력이야 이미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일시 중단이라고 얘기를 해왔던 만큼 CS 윈드는 한번 타격을 받아왔었고 물론 태양광 자체는 물론 이제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나솔루션이나 뭐 이런 태양광 자체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물론 이제 최근에 동남아시아 쪽이나 특히 중국 쪽에 대한 견제가 나오기는 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다음 달에 중국과 미국 간의 이런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 저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실무진 회담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태양광 쪽 관련해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완화적인 스탠스로 간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글쎄요, 태양광 관련해서는 오히려 수혜에서 다시 한 번 더 조금 모멘텀이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화진 전문가님은 태양광보다 오히려 본다면 원전 쪽이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AI 전문가는 왜 태양광에 집중을 했을까요? AI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죠. AI 전문가인 제가 선택한 신의 한 소섹터는 태양광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태양광 관련주들은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와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광 모듈 및 인버터 제조사들이 양호한 실적을 기록 중인데요. 미국과 유럽의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를 운영하며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건물형 태양광 시스템의 통합 성능을 평가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정책적으로도 태양광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에너지 믹스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며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병행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AI 전문가가 태양광에 집중하는 이유, 미국향으로 실적도 잘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을 꼽아줬는데요. 오늘 또 실적 나온 종목 OCI를 보면 살짝 의문이 듭니다. 잘 안 좋게 나오면서 음전으로 마감을 했는데 내일 또 하나솔루션이 실적 발표하잖아요. 네. 어떻게 나올 거로 보시나요? 1월 달에 잇따른 폴리실리콘 감산 발표를 이제 중국이 한번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가격에 대한 스프레드 자체가 어느 정도 마진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솔루션의 아마 한 20~30%가 이제 특히 하나큐셀 쪽, 태양광 쪽의 비중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에 대한 실적의 계산은 충분히 좀 나올 수는 있다라고 저 보고는 있는데, 물론 이게 영속성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는 실제로 업황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이런 관세 효과로 인해서 특히 미국 쪽에서에 대한 비중 자체가 더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기대는 해볼 수는 있다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물론 올해 한 6월이나 7월쯤에 이제 미국에 있는 공장이 완료가 되고 만약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마진 자체는 물론 그때 가서 봐야 되진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과연 지금 이 시장이 태양광이 움직이느냐 아니면 원전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책적인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SMR 쪽으로 수요가 더 큰 쪽에 조금 베팅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적으로는 하반기쯤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MR 쪽에 더 집중해보자라는 포인트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화진 전문가는 제약바이오에 집중을 했습니다. 저희 단기로 대결이 펼쳐지는 만큼 네. AACR 이 일정으로 단기 접근을 하는 걸까요? 그렇죠. 물론 이제 25일 내일 모레부터입니다. 한 약 30일까지 이제 일단 AACR이 열리게 되는데, 네. 물론 물론 이제 AACR이 보통 비임상 이제 데이터를 진행 중인 회사들이 이제 학회에서 발표를 하는 상황이고,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ABL 바이오가 유학여행과 같이 진행했던 비임상 데이터를 이제 공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비임상이라고 해서 뭐 기술 이전이 없느냐, 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ABL 바이오가 이제 기술 이전을 했던 것도 결국에는 비임상 진행 중인 게 이제 기술 이전을 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루닛이나 아니면은 유학여행이나 뭐 지하이노베이션이나 다른 이제 그 학회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한 이제 그 로드맵을 조금 확인해 볼 수 있는 단계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물론 예전에야 우리가 임상 1상을 진행하거나 임상 2상을 진행한 회사들, 기업들 간의 기술 이전이 좀 활발해지긴 했지만은 요즘에는 워낙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이제 학회에서의 발표들이 좀 긍정적으로 굉장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빅파마 업체들이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아마 페트론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것도 이번 AACR에 대한 그런 초록 발표와 그리고 학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이전과 다르게 이번 AACR에서의 제약바이오 대한 수급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좀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그 기대감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데 개최가 된다면 더욱더 큰 이벤트들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 이틀 동안 대결이 펼쳐질 종목 공개를 해봐야 될 텐데요. 두 종목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화진 전문가의 제약바이오 ABL 바이오를 꼽아주셨고요. 태양광에서 AI 전문가는 SDN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까지 함께해서 금요일에 두 종목 수익률 대결 펼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먼저 AI 전문가는 SDN 왜 꼽았을까요?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전문가인 제가 선택한 신의 한 수 종목은 SDN입니다. SDN은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모듈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 4개국 태양광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SDN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또한 2025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에 참가해 고효율 셀 기술 기반의 5종 태양광 모듈을 공개하며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SDN의 목표가는 1,800원, 손절가는 1,3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AI 전문가의 SDN 내일장 시초가에 매수해 보도록 하고요. 목표가 1,800원, 손절가 1,300원을 제시해 줬습니다. 사실 이 종목 전일에는 상한가를 기록했었거든요. 추세가 좀 이어질 거다 기대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도 마이너스 6%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히려 접근할 기회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제 추세 조금 돌아섰다라고 보세요? 물론 이게 저는 변동성은 확대되는 거에서는 좀 오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오케이를 본다는 거는 이게 뭐 상한가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한가로 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고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AI는 이게 SDN을 선택한 이유는 결국에는 굉장히 뭐 다음 주에 뭐 아니면 도에 대한 뭐 그런 흐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 회사가 당장의 수익을 보는 건 아니죠. 결국은 정치적인 이슈. 당연히 지금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예비 후보가 결국에는 이제 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이게 정책적인 공약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수급적인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거다라는 점에서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죠. 관세 이슈가 더 부각이 돼버리게 되면은 그런 정책 관리주들의 수급들이 대부분 대형주 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조금 인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관세를 계속 주목하고 계신데 태양광도 관세 쪽으로 오늘 이슈가 좋았지만 다른 쪽의 이슈에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분명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확실한 거는 수급의 변화가 전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달라지게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엔 그 하나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그 수급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때는 네. 전 시장은 당연히 상방으로 좀 굉장히 세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게 우리가 만약에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너무 정책적 관련 모멘텀에 너무 치우치지 말자라는 모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안정성을 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유튜브 댓글창에서도 이런 종목은 이화진 전문가의 스타일 아니다라고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SDN에 대항할 우리 매니저님의 종목으로 ABL 바이오가 나왔는데 어떤 매력들이 있을까요? 너무나도 주가가 좋잖아요, 지금. 네, 굉장히 고점이죠. 굉장히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ABL 바이오 최근에 작년 6월 달 그리고 올해 1월 달, 올해 4월 달 총 3번의 이제 실제로 호텔에서 이제 기업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 다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사실 이상훈 대표님 얘기대로 시장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이번 GSK 계약이 실질적으로 JP모건 헬스케어 셋째 날부터 본격적으로 계약 얘기가 나왔고 거의 3개월마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 4월 달에 갔을 때 이상훈 대표님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1월 달에 갔을 때는 우리들이 다 예상을 한 거는 기술 이전을 계약이 한 거보다 했으니까 갑자기 호텔에서 IR을 개최를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때 얘기하셨던 거는 중소형 계약이 원래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파기가 됐고 빅파마 쪽에서 제의가 왔다라고 했는데 빅파마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빅파마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계약 기간이 보통 3년이 아까 GSK가 빠르게 진행이 되어 왔었고 그리고 이번 4월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NTA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 이전 계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물질을 빅파마 업체들이 6개월간 테스트를 해보고 너무 테스트하니까 좋다. 본 계약을 하자고 하는 게 MTA 계약입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 MTA 계약 없이도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는 멘트를 해왔습니다. 결국 그거죠. 우리는 한 번 계약하는 건 힘들지만 한 번 했는데 두 번을 했는데 두 번 했는데 세 번을 못할까? 그렇다는 건 이미 빅파마 업체들이 AB의 바이오에 대한 기술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술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는 측면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을 보시게 되면 상한가 이후에 외국인들은 어제 하루 빼고 다 순매수로 계속 꾸준히 수급을 계속 매수를 하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왔다는 거죠. 네. 저는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기술 이전이 2분기나 아니면 늦어도 3분기 이내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마지막으로 3분기쯤에 ABL 301 이게 3년 전에 기술 이전을 했던 게 임상 1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게 발표가 있을 거예요.
모든 지금 화이자나 디날리나 다른 회사들이 임상 일상을 다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독성에 대한 그 부작용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성공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알테오전과 비슷하게 ABL 바이오도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뛰어난 저는 바이오 플랫폼 회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ABL 바이오 이 가격이 너무 높은 가격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기술 이전과 함께 앞으로 임상 결과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해서 나올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미 신고가 9분인데도 아직 멀었다라고 이야기를 주시는 만큼 가격 전략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바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가격 전략은 제가 목표가를 한 85,000원이라고 좀 얘기를 했고 손절가가 55,000원인데 물론 이거는 단기적으로 기술 이전 나왔을 때는 아마 85,000원보다 바로 굉장히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사실 지금 시간상 말을 더 못하지만 ABL 바이오는 추가적으로 3개의 모멘텀이 올해까지 다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BL 바이오도 내일장 시초가에 매수해 보도록 하고요. 목표가 85,000원, 손절 가격 5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2차, 3차까지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저희는 AI 전문가의 종목 SDN과 함께 이화진 전문가의 종목 ABL 바이오로 금요일까지 단기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앞으로 어떤 수익률 또 단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8시를 기점으로 애프터마켓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시황센터로 만나보시죠. 대체거래소 시황센터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종목들 10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마감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신세계 INC가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에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방한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성사가 됐는데요. 이에 트럼프 측과 가교 역할을 하는 신세계그룹에 대한 투심이 몰려들었습니다. 신세계 INC도 그 훈풍을 이어받았는데요. 보합권으로 마감한 한국거래소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불 기록했습니다. 18% 오름세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신라제는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FDA 임상 승인과 항암사에 대한 특허권 획득 소식에 강세 이어진 모습이고요. 또 SK 이터닉스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 마감이 확인됩니다. 미국 ESS 기업의 지분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 공략에 나섰죠. 오르면서 18% 넘는 상승불로 마무리했습니다. 또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그린케미칼과 네이처셀, 오늘은 그 상승분을 반납한 채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린케미칼은 이재명 후보가 친환경 공약을 내세우면서 탄소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차익 실현 움직임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또 네이처셀도 줄기세포 치료제 소식에 어제 올라왔던 주가가 빠지면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네, YJ 링크는 오늘 오전 23%까지 급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애프터마켓에서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7%대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간밤 테슬라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훈풍을 이어받은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집중하겠다고 발언하면서 긍정적인 투심이 몰려든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의 훈풍을 받은 기업, 또 삼성 SDI도 있습니다. 네, 머스크의 발언으로 인해서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왔는데요. 이로써 2차 전지 투심도 개선되면서 마감까지 상승폭 확대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미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최대 3,5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내 태양광 관련주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솔루션은 오늘 한때 7%대까지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윗꼬리가 달리면서 1%대 빨간불로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간밤 관세 우려가 완화되면서 엔비디아 등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우리 반도체 주도 훈풍을 받았는데요. SK하이닉스는 CXL 메모리 모듈의 고객 인증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5%대 오름세 보이면서 6거래일 만에 18만 원선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넥스틸도 관관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5%대 강세 마감이 확인되고요. 이렇게 애프터마켓 움직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근 애프터마켓에서도 또 거래 대금이 활발하게 나타나면서 많은 종목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신세계 IN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에 다음 주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해요. 지난 이 연초에도 비슷한 이슈로 100% 넘게 올랐었거든요. 네. 이제 이 이슈로 같은 시세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처음에 나왔을 소재가 더 많은 반응을 보이게 되고 이게 학습 효과가 있어서 똑같은 상승 흐름은 좀 보이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새로운 뭐 내용들이 나오지 않게 되면은 부각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우리 본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신세계 그룹 최근에 이제 이마트 자체가 이제 본격적인 실적 성장 구간에 있게 되면서 특히 신세계 그룹은 그런 AI 시장에 대한 도입, 전반적으로 그룹 전반적인 그룹에서 이제 AI 관련 그런 서비스에 대한 도입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신세계 INC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LG전자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어느 정도 철수를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물론 이제 롯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게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원가에 대한 부담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기차 캐즘은 전 개인적으로 뭐 내년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버티는 자가 뭐 살아남는 자다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신세계 INC가 뭐 우리 올 초에처럼 18,000원까지 갈 수는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해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는 있는데 워낙 이제 이미 한번 주가가 이제 한번 주가 세게 한번 올라왔던 만큼 똑같은 소재로는 좀 강하게 나오지는 않을 수 있다. 대신에 이마트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게 되면 네. 거기에 대한 효과는 오히려 반영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세계 INC의 경우에는 내일의 추세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전망하시는데 유통주도 함께 올랐었잖아요. 네. 그럼 유통도 딱히 반응 없을까요? 근데 유통주들은 특히나 이제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앞으로 추경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얘기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만큼 결국에는 경기 자체에 대한 회복에 어느 정도 가능성은 좀 연두에 둔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유통 수요는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모멘텀에 대한 이슈라기보다는 결국에는 본업 가치에 대한 이제 이슈들이 실적에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가격에 대한 인상들 거기에 흐름을 좀 맞춰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이 3개월 이내에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소비가 살아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게 유통 플랫폼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슈보다는 경기 그리고 실적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세계 INC가 한 번 더 엮이는 쪽이 전기차 충전이지 않습니까? 네. 이 이재명 예비 후보의 전략 중 하나가 또 전기차 충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급 쏠릴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네. 것처럼 당연히 버티는 자가 살아남는 자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2차 전지를 싫어하는 편은 아니에요. 싫어하는 편은 아닌데 지금 당장에 이 업황 자체가 살아나는 게 좀 시간이 걸린다고 좀 생각할 뿐이지 만약에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게 되면은 당연히 전기차 충전소에 관련된 뭐 수익성 마진은 더 확대되게 될 것이고 당연히 이쪽으로 진출했던 경쟁사들이 물론 안타깝지만 하나 둘씩 철수를 하거나 그 비중 자체를 줄이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시장 자체를 남아있는 회사가 조금 전유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신세계 INC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의 경우에는 버티는 자가 승자다. 이 키워드를 계속해서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다음으로는 삼성 SDI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 넘는 강세를 애프터마켓까지 끌고 갔는데 오늘의 이 급등세가 단순 테슬라 급등 영향일까요? 아니면 업황 자체가 조금 돌아서는 기대감일까요? 물론 테슬라가 오늘 새벽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분위기 반전은 쉽게 준 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5월이 되면 이제 컴백 이제 일론 머스크라고 얘기를 해왔던 만큼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둔화, 물론 이제 전기차 시장이 둔화된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1분기 전반적인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보게 되면은 BYD나 유럽 이제 OEM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성장하는 구간에 계속 와 있습니다. 대신에 테슬라가 이제 3월 달에 이제 신규 이제 모델 Y를 출시를 하게 되면서 그 전에 있던 재고 물량들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 보니까 인도량이 부진을 했던 거지. 그러면 이제 머스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물론 오늘
아침에 얘기했던 내용들, 물론 이제 로보택시 아니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이것을 제외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저가용 그런 전기차에 대한 지연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둘씩 해소해 주는 구간이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테슬라가 어느 정도 반등이 되어 오면 그러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시장은, 물론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여러 소재인 탄산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는 7만 5천 위안 정도밖에 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요가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재 부분, 물론 오늘 엔캠이 급등을 했죠. 물론 그건 전해액 자체가 미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양극재나 음극재나 분리막 같은 간세 영향은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IRA까지 더 남아 있는 상황이죠.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는 2차 전지 땅에 대한 부담은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삼성 SDI가 이번 실적 발표를 해봐야 알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LG 에너지솔루션이 잠정 실적 발표를 보더라도 일단은 영업이익은 흑자는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AMPC 좀 영향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는 보자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와 함께 2차 전지에 대한 전망도 들어봤는데요. 실적 먼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애프터마켓 특징주를 마지막으로 오늘 준비한 소식 여러 가지 이야기 남겨봤는데요. 내일은 더 많은 이슈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